자, 그러면 2방법 내지 6방법 순차 적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과세가격 결정 방법이 6개가 있다. 그리고 첫 번째가 당사자 간의 매매 가격, 매매 거래 가격, 이걸 토대로 과세가격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첫 번째의 원칙이다까지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당사자 간의 매매 가격이 부인당했어요. 이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대체평가 방법으로 2, 3, 4, 5, 6을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게 될 건데, 우선은 맛배기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구나. 자, 여기 내용이 개요에 있어서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세 번째 줄 볼게요. 명문화된 규정은 아니지만 순차적 적용이 2방법을 규정하면서 1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그리고 3방법 규정에 있어서는 1 내지 2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3방법을 적용한다라고 평가협정에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순차적으로 내려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과거 고시에는 없었는데 평가고시에 이 부분을 반영을 해가지고 아예 우리나라는 평가고시에서 1, 2, 3, 4, 5, 6 이렇게 순서대로 적용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니까 큰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당해물품 거래가격 기초로 하는 과세가격은 우리 개념은 살짝 살펴봤으니까 바로 이제 2방법, 3방법을 가겠습니다. 지금은 개념들만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1 내지 6방법에 대해서요. 자, 여러분들 소주 좋아하시죠? 술 좋아하시죠? 네, 저도 참 애주가인데요. 동종동질 유사물품을 설명함에 있어서 제가 항상 소주의 예를 듭니다. 자, 1방법 부인 당했어요. 쉽게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면 동종동질 및 유사물품이라는 것들을 찾는 거예요. 내가 수입을, 만약에 이 생수를 제가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1방법을 부인당했어요. 제가 구매자랑 뭔가 모종의 관계가 있어가지고 과세당국에서 너희끼리의 거래 가격은 내가 신뢰를 못하겠다 하면서 탁 부인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지? 이 가격을 어쨌든 책정을 해야 되니까 축축축 찾아 나가는데 여기 앞에 계신 분이 이거랑 진짜 똑같고 포장만 살짝 다른 생수를 수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봤더니 판매자랑 이분이 구매하시는 거니까 아무런 뭐가 없어요. 가격이 너무 깨끗해. 그래갖고 1방법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품의 가치, 우리는 밸류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이 가치는 이분이 수입하는 그 가치가 진실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리고 한 발 나아가서 제가 지금 수입하다가 부인당한 그 물품의 가치와 상당히 유사할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똑같은 물품, 포장상의 경미한 차이가 있는 물품까지는 인정. 그래서 그 물품의 거래 가격을 제 가격에다가 갖다 차용하는 거예요. 자, 유사 물품은 뭐냐면 이 방금 이런 것들을 동종동질 물품이라고 불러요. 포장상의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완전히 똑같은 거. 자, 그랬는데 유사 물품은, 자, 이제 2방법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3방법으로 내려가는데, 유사 물품은 뭐냐면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 대체 사용은 가능한 거예요. 자, 저는 막 프랑스산 완전 명품 생수를 수입하고 있었어요. 막 저기 산에서 끌어올린 거. 그랬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수입하는 거는 저기 그냥 수돗물, 아리수야, 아리수. 그러면 뭐 이렇게 이런 거에 예민하신 분들은 내 거랑 이거랑 비교가 안 되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사 물품은 이제 대체 사용에 가능한 정도다라고 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사람의 가격을 찾아내서 제가 부인당한 수입 물품 그 가격에 적용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2방법 및 3방법이에요. 완전히 똑같은 물품의 거래 가격을 찾아서 내 거에 적용시키는 게 제 2방법. 그리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 대체 사용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물품의 거래 가격을 찾아서 나의 부인당한 거래 가격을 대체 사용하는 것이 3방법이 됩니다. 기본적인 개념들만 가져갈게요. 어차피 저희 1방법 끝나고 완전 디테일한 거 다시 한번 또 수업 들어가니까. 근데 여기 한계점이 뭐냐면 이 동종동질 및 유사 물품을 판단함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너무 많아요. 제가 아까 소주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진로를 가장 선호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진로가 없어도 처음처럼이랑 참외서 잘 마셔요. 근데 제 친구놈 중에 엄청나게 까다로운 놈은 진로가 없으면 야 나가자, 딴 데 가요. 그 진로가 있는 술집으로 찾아갑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소주들은 다 똑같아요. 동종동질 물품이에요. 근데 이 친구한테는 동종동질 물품이 아니에요. 대체 사용이 안 되니까. 그렇죠? 진로가 없으니까 딴 데 찾아 나가잖아요. 이렇게 사람들마다 혹은 업체들마다 나아가서 품목, 산업 분야마다 동종동질 및 유사 물품을 판단함에 있어서 서로의 논쟁 포인트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2방법, 3방법에 있어서는 조금은 한계점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들이 2방법, 3방법. 자, 그리고 4방법, 2, 3으로도 적용이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 다음 내려가는 게 이제 4방법이에요.
4방법은 뭐냐면 오히려 역으로 계산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회계적인 지식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개념만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한번 가지고 가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가 향후에 또 다시 한번 4방법 할 때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1차 준비하시면서 회계를 딱 수업을 들으시고 나면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복습하실 때 저 사람이 그 소리 한 거구나 라고 딱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일단 개념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제가 이 생수를 왜 수입할까요? 국내에서 팔려고. 그렇죠? 팔아서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국내에서 판매를 합니다. 자, 이걸로 설명드리는 게 훨씬 낫겠다. 여러분들 나중에 회계를 하실 때 이 손익계산서를 배우실 거예요. 우리는 4방법, 5방법, 특수관계자 간의 가격결정 방법에 있어서 이 손익계산서를 활용할 겁니다. 자, 제가 물건을 팔아요. 매출액. 국내 판매입니다. 국내. 수입을 해서. 자, 그러면 반드시 원가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매출 원가. 그렇게 되면 이 두 개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이걸 팔기 위해서 원가적인 비용 말고 사람도 고용해야 되고 여기 수도비도 내야 되고 여기 전기세도 내야 되고 관리비가 나와요. 판매 및 관리비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 밑에 최종적으로 영업이익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정말 내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죠. 여기서 이제 법인세나 뭐 이런 거 내고 조정해가지고 마지막에 단기순이익이 나오는 건데 사실 여기까지는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게 내 호주머니에 들어가고요. 그러면 지금 이 원가 안에 수입 가격이 들어가 있거든요. 수입 가격과 부대 비용이 들어갑니다. 수입을 하기 위한 부대 비용이 들어가요. 자, 그럼 우린 지금 이걸 찾고 싶은 거예요. 4방법으로. 나머지 숫자들을 다 안다라고 치면 1, 2, 3 일단 다 제꼈고. 그러면 야, 우리 이거를 찾아 나가기 위해서 국내 판매 이게 다 넘기자. 이거를 가로로 바꾸면 이렇게 되거든요. 국내 판가는 원가, 매출액 원가. 여기 이제 수입이랑 부대 비용이 들어갑니다. 원가에 판관비 그리고 이익이 들어가요. 이거 가로로 돌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국내 판매 가격에서 수입 가격 남기고 다 넘기는 거예요. 넘긴다라는 건 지금 여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겠죠. 국내 판매 가격에서 부대 비용 빼고 판매 관리비 빼고 내가 먹는 이익을 빼면 결국엔 이 수입 가격만 남게 되지 않을까?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개념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그냥 듣고 필기만 해놓으세요. 100% 이해가 안 되시면. 자, 이렇게 해 나가서 국내 판매 가격에서 일정한 비용들을 공제함으로써 수입 가격을 역추적하는 게 4방법이에요. 그래서 타이틀을 보시면 국내 판매 가격을 기초로 하는 과세 가격의 결정이라고 되어 있죠. 간단하게 보시면 제 4방법이라 함은 당해 수입 물품, 동종동질 유사 물품의 국내 판매 가격에서 통상의 이윤 및 일반 경비 이거죠. 이윤 및 일반 경비, 이윤, 일반 경비 그리고 관련 부대 비용 여기 이제 관세도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공제함으로써 과세 가격을 역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런 개념을 차용해서 국내 판매 가격에서 일정 요소들을 공제함으로써 과세 가격을 추적해 나가는 것이 4방법이다. 5방법은 반대예요. 4방법은 국내 판매 가격에서 역으로 추적했잖아요. 역으로 차감하면서 찾아낸 건데 5방법은 자 이제 4방법도 안 됐어요. 그래서 5방법을 계산하려고 봤더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물건을 팔 때는 항상 제조 원가와 자기가 하자는 비용 이 똑같은 내용 비용 그리고 자기가 먹고자 하는 이것들이 합쳐져서 판매 가격을 이룬다. 자, 수입자 입장에서 판매 가격은 내 입장에서 수입 가격이죠. 판매자 입장에서의 수출 가격 그게 판매 가격이 이퀄 내 입장에서는 수입 가격. 그러면 수출자 혹은 생산자의 이 정보들을 갖다가 꼽는 거예요. 생산자한테 제조원가 받고 비용 받고 먹고자 하는 이익 얘네들이 통상적으로 취하고자 하는 이윤율 이런 정보들을 받아서 다 더해주면 이 친구가 판매하는 가격이 계산이 될 거고 그 가격이 이퀄 나의 수입 가격이니까 그렇게 해서 수입 가격을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제5방법이고 이걸 저희가 산정 가격을 기초로 하는 과세 가격의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제5방법이에요. 지금은 그냥 개념만 저런 게 있구나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 2, 3, 4, 5 다 했는데 다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6방법을 적용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2, 3, 4, 5들이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아무거나 막 갖다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용 요건들이 막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4방법 말씀드렸을 때 국내 판매 가격, 내가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한 가격을 토대로 역추적가잖아요. 근데 이 국내 판매 가격을 제가 언제 팔지 모르잖아요. 갖고 와가지고 한 10년 동안 쟁여놨다가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기간들이나 어떤 물품 대상들이나 이런 요건들을, 적용 요건들을 막 정해놓고 있는데, 그게 적용이 조금 어려우면 그걸 풀어주면서 신축적 적용이라고 저희가 불러요. 그 요건들을 조금 완화해주면서 갖다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4방법에서 어떤 시간적인 요건이 뭐 90일이 있는데 이게 조금 오버돼가지고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방법으로 내려갔는데 5방법도 안 돼. 그러면 이제 6방법 가가지고 다시 쭉 검토를 하면서, 야 그때 4방법에서 너 이거 힘들어서 못했지? 내가 조금 완화해 줄게 라고 하면서 방법을 풀어주는 게 6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각 방법의 적용 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신축적 적용 후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자, 지금은 이제 이 대체 평가 방법들이 요렇게 구성되어 있구나라고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의 순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순차적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요. 유의사항은 두 번째 줄,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4방법 대신에 5방법의 적용 순서를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2, 3, 4, 5, 6이 아니라 1, 2, 3, 5, 4, 6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단 납세 의무자의 요청이 있어야만 됩니다. 자, 근데 5방법을 먼저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 1, 2, 3 갔다가 지금 5 갔잖아요. 근데 5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6 가는 게 아니라 4로 갑니다. 4 갔다가 다시 6 가는 거예요. 4를 아예 제끼는 건 아니다. 그 부분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